여러분들 원근 각지에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리도 가깝지 않은데 환영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하는 건강 강의는 기초가 성경이에요. 성경에 기초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초했다고 해서 뭐 종교를 믿어라 이런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건강 강의를 하면서 조금 불안했던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시큰 말이 나는데 어느 날 내가 틀려버렸어. 그러면 말과 그런 뱉어놓으면 뒤집을 수 있나요? 뒤집기 참 힘듭니다. 그리고 이 건강이라는 것은 뭐와 같은가 하면은, 별거 아닌데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이 그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서 죽는다면 살인죄입니다. 그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말로 어떻게 누구를 도와줄 수도 있지만은,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상대가 죽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생명력이 다해 죽으면 모르지만은, 내가 말한 잘못된 방법으로 죽었다면은 심각해질까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수시로 바뀌어지는 이 지식의 홍수 속에서 변하지 않는 뭔가를 잡지 않는다면은, 나도 내가 한 말을 어느샌가 다시 기초를 뒤집을 경우에 내 잘못이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이걸 오랫동안 좀 살펴보다가, 우리 몸에 변하지 않는, 70억의 몸에 변하지 않는 법칙을 우리가 생리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몸의 내부 장기 구조가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불변의 법칙에 맞는 뭔가 생리학 교재가 뭘까 봤을 때, 성경이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당 가고 지옥 가고 그런 얘기만이 아니고 가장 생리학적인 교재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볶음국식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저녁 굽는 거, 그것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맨발로 걷는 거, 그것도 그래요. 밖에 자는 거, 그것도 그래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맨발로 걷고 밖에 자고 채소, 과일, 고기 안 먹고 하루 두 끼 먹고 살았을 때 200만 명 중에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적용시켜 본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어도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이 성경은 성소라는 우리 몸에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는 금, 은, 노 이런 걸로 이렇게 딱 지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몸도 금이나 은이나 노은 굉장한 살균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미네랄이라 그래. 미네랄이 제일 많은 게 어디예요? 바닷물에서 나온 소금. 소금 하루 이틀만 안 먹어도 사람이 아마 기운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을 먹는 거는 금속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속에 접한 균들이 죽고 염증을 못 일으키면 유전자의 변이도 없고 암도 안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치료제는 햇빛입니다. 막 우울증 오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될 때 문 열고 밖에 나가서 태양빛만 한번 봐도 마음이 밝아져 버려요. 근데 저 햇빛은 핵융합 에너지거든요. 그 다음에 수소가 헬륨이 되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금, 은, 동, 아연 이런 여러 가지 금속들이 이제 만들어져요. 저희가 여기 뭐 은을 차라, 녹구슬을 쓴다, 금을 차는 거 있죠. 이것이 뭔가 하면 사과나무가 사과라는 열매를 맺듯이
빛의 열매가 금과 은과 노시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우리 선생님 직장 가면 새벽에 햇볕 못 보고 지하철로 가고 퇴근에 지하철로 하고 낮에 사무실에 갇혀 있고 햇볕 봅니까? 그러니까 다 우울증 환자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 뭐 해가 안 나니까 빛을 못 봐서 영국 같은 경우는 프로작이라는 우울증 치료제가 지하수를 다 오염시킬 정도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우울감을 가장 없애주는 강력한 효력이 있는 게 은을 따라가는 게 없어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저희가 뭐 은차라 이것이 옛날에는 뭐 밖에 늘 나가서 일하고 햇볕 쬐다면 별로 필요 없어요. 근데 정전기도 못 빼, 햇볕도 못 받아, 실내에서만 살아. 또 은만큼 살균 적이 있는 것도 없어요. 저도요, 원래가 이 손에 뭐 이런 거 차는 거 누가 남자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왜 찰까요? 이걸 차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 저 사람들이 뭐 금은방이 우리만 그 은을 파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다 은 파는 데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99% 순은을 찬다는 것은 우리가 햇볕을 못 쬐을 때 그 대신으로 빛을 몸에 걸치는 거예요. 인간이 맨 처음에 입었던 옷이 무슨 옷인지 압니까? 성경에 보면 빛의 옷이었어요. 여러분 사람 인자 알지요? 한문으로 사람 인자. 사람 인자 양옆에 점 2개 찍어놓으면 무슨 자입니까? 불화가 왜 나오냐 하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빛의 옷을 입었다는 표시로 만들어진 한자가 뭐예요? 불화자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은을 많이 차야 되는 이유. 첫째,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균들을 죽여주고 몸의 유전자의 변이를 막아준다. 자,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집에서 간단히 앉아가지고 TV 볼 때 우리가 그 선 없이 번호 눌러가지고 마음대로 TV의 화면 조절합니까? 선이 연결된 게 아니에요. 그죠? 파장이 나가면서 사이클을 마음대로 바꿔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 선이 없이도 동영상 막 받아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물질만이 사이클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파장도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 몸의 유전자를 뭐 할 수 있어요? 바꿔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자연치유를 저도 한 30년 했어요. 적게 한 건 아니죠. 음식 가리고 절제하고 다 낫느냐? 그건 10%입니다. 10%. 90%는 뭘까요? 마음의 문제예요. 오죽하면 짐승도 입 뻐그면 꼬리 흔들잖아요. 개가. 주인이 개 장사들이 이렇게 개 사러 딱 하면 개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선생님 보신 적 있어요? 개가? 꼬리 딱 내려버려요. 아무 소리 안 해도. 그리고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가면 아무 소리 안 해도 아마 와요. 성경은 참 재미있는 책인 게요. 야곱이 외삼촌이 품삯을 안 줘요. 그러니까 한 번은 외삼촌 이제 마지막 내가 이제 품삯을 받을 기회를 하나 정했는데 동의해 주세요. 그래 뭐냐? 이제 앞으로 새끼가 나면은 흰 양은 다 외삼촌이 하고 얼룩양만 제게 주세요. 그 외삼촌이 아들들 데려와서 그 얼룩양들은 싹 빼가버리고 흰 종자만 다 먹여버려요. 거기서 얼룩양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새끼 뵐 때 어떻게 해요? 튼튼한 놈이 새끼 뵈면 앞에다가 나무 가지를 막 꺾어가지고 얼룩얼룩하게 해놓고 거기서 새끼를 베니까 다 뭐가 나옵니까? 얼룩양 새끼가 나와봐. 사람도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왜 바다를 못 가요? 제가 강원도 산속에만 있다 보니까 산은 뭔가 막 이렇게 높잖아, 그죠? 뭔가 막히는 기분이고 답답해요. 바다는 보면요, 편안해요.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병이 많이 오는 이유는 뭐냐?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기관이 뇌입니다. 쓸데없이 머리 회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기서 생기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아주 뇌의 찌꺼기 독소를 못 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치매도 되고 알츠하이머도 되고 뇌경색도 일으키고, 우리가 뇌에 뼈가 있어 그렇지 뇌는 잠잘 때 60%로 수축돼요. 그러면서 노폐물을 쫙 빼주는데 잠을 못 자면요, 못 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여기 오면 그래요. 프로그램이 뭐냐 그래요. 우리 이적금 수십 년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제는 프로그램이 없는 게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은 아침 7시, 점심 보통 12시나 1시 사이에 점심 먹는 거. 그게 저녁에 8시에 잠자러 가는 거. 그 외에는 전부 자유예요. 본인이 혼자 쉬기도 하고 바닷가도 걷고 좀 머리를 뭐 해주면 좋겠어요. 쉬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피가 제대로 좀 머리로만 다 가니까, 요즘 사람들은 피는 원래 머리에서 발로 가야 되는데 너무 흥분되다 보니까 끄떡하면 하는 말이 피가 어디로 선다 그래요. 거꾸로 선다. 피는 머리로 가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맨발로 자꾸 이제 바닷가 갯벌을 걸어주면 이 머리에 뜨거운 피가 발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뒤통수는 실어지고 혈압도 안 오르고 마음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이 자연 치유의 이게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이 뭔가 하면은 어떤 경우도 저녁을 먹어서는 안 돼요. 아마 제가 저녁 먹지 말고 이렇게 해서 병 난다 그랬다면 아마 유명 인사 됐을 수도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사람들은 음식을 먹었을 때 노폐물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60조 개, 70조 개의 세포 중에서 60kg라 그러면 무게로 따지면 한 600g 정도가 세포가 매일 죽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죽은 세포의 찌꺼기는 어디로 갈까요? 일단 혈액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막 대식세포가 막 그 죽은 세포들을 잡아 먹어주고, 또 간, 폐, 피부, 신장, 대장으로 그걸 배설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저녁에 음식을 먹어서 위에 채워져 버리면은 이 소화하는데 에너지가 가느라고 몸에 죽은 세포를 처리를 못해요. 그럼 우리가 어떤 현상이냐? 돼지고기 썩어 들어가는 것을 혈액 속에 집어넣은 거나 똑같아요. 죽은 시체도, 썩는 부패도, 그걸 푸토마인 푸토레시라 그래요. 그 다음에 황산, 인산, 요산, 이런 산성 유독 물질이 혈액을 타고 도는데, 그게 소고기도 아니고 돼지고기도 아니고 내 몸에 인육이 썩는 거예요. 혈액 속에서. 그러면 그 독소가 해독이 안 될 때 내 몸은 최후의 수단이 뭘까요? 우리 몸에도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가 바로 피부 밑에 정맥입니다. 이 튀어나오는 혈관 있죠. 여기에 피의 50%를 저장해요. 그러니까 처리가 안 되니까 어떡할래요? 일단은 창고에 밀어넣자 해서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저녁 먹고 자면 아침에 몸이 어떻습니까? 다 부어버려요. 다 부어버려요. 그런 생활을 반복해 할 때 내 몸이 얼마나 견뎌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저녁을 조금 먹어라, 그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은
감정이 있잖아요. 욕구가. 딱 끊어버리고 안 먹는 게 쉽지. 한 상 차려놓고 조금 먹는 게 쉬울까요? 불가능해요. 오늘만 먹고 내일 잘하지. 내일 차려놓으면 또 오늘만 먹고 내일 잘하지. 그러다 계속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가족끼리 하면은 아주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만 잘해도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 몸의 설계도가 이 성소라고 하면 그 성소 안에 딱 들어가는 재물은 먹는 걸로는 떡밖에 없어요. 12덩어리 떡 사이에 유향을 넣어놨습니다. 떡은 채소일까요? 과일일까요? 고기일까요? 곡식일까요? 곡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곡식과 떡, 언제나 송충이는 솔잎이고 누에는 뽕잎이라면 인간은 언제나 뭐예요? 언제나 곡식이 주식이에요. 언제나 곡식이 주식. 이것만 하나 기억하면 돼요. 만일 이걸 잊어버리고 과일이나 생채소나 이 단백질 이런 게 들어가면은 썩어버려요. 썩으면 뭐가 생길까요? 사람이 죽어서 썩으면 물에 뜹니까? 깔아앉습니까? 수영하다 죽은 사람이 물에 깔아앉을까요? 뜰까요? 떠요. 왜 뜰까요? 장의 미생물들이 이게 번식하면서 가스를 발생시키니까 썩으면서 부패 무생물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방구 많이 낀다. 그럼 죽은 사람의 시체를 띄우기 위해서 가스 차는 거나 음식을 먹어서 가스 차는 거나 같을 걸까요? 같아요. 그러면 그 썩은 가스가 혈관을 타고 딱 들어가면서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혈관이 딱딱해져 버려요. 탄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 말대로 전립선 비대고겠죠. 뭐가 약해지니까. 남자가 이렇게 신체 구조는요. 혈관 분포 숫자가 제일 적은 게 전립선입니다. 순환이 안 되면 어디부터 와요, 남자는? 전립선부터 오게 됐어요. 전립선이 안 오려면 두 다리가 힘이 들어가야 돼. 힘이 들어가려면 남자는 무거운 걸 드거나 일을 해야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택시 운전수 하시는 분들, 버스 운전수들 거의 전립선 질환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 종일 뭐 하니까? 앉아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걷는 것만 하지 말고 좀 무거운 걸 좀 그죠? 들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하체로도 피가 좀 잘 순환되게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장은요, 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장에서 썩은 독소는 폐로 가버려요. 요즘요, 폐가 안 좋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 그러면 이게 폐의 문제일까요? 대장의 문제일까요? 대장의 문제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가 음식을 이제 바로 먹고 썩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피가 엉겨버렸다. 엉겨버렸어요. 피가 엉기면 순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우리 저쪽 뒤에 자매님이 갑상선이다 이랬는데, 갑상선은 우리 몸의 수명을 조절해요. 흥분돼서 항진이 생기면은 심장 맥박도 너무 빨리 뛰고 에너지 대사가 너무 빨라가지고 많이 먹고 마르면서 땀도 많이 흘려요. 생명력이 점점 짧아지겠죠. 저하증이 오면요. 이건 또 신진대사가 너무 늘어가지고 몸에 노폐물이 빠지질 않아서 자꾸 살만 찌고 몸이 부어요. 근데 이게 호르몬 대사가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죠. 왜? 호르몬이 물론 갑상선 호르몬은 수면 중에 이게 잘 나와야 돼요. 잠이 늦어서 이제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갱년기 장애라 그러지 않습니까? 갱년기란 말은 호르몬 대사에 부조해요. 호르몬이 안 나오느냐? 사실은
호르몬 대사의 부조화보다는 혈액순환의 부조화예요. 아주 미량의 내분비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순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피가 안 돌면 뭐도 순환이 안 돼요? 호르몬 대사도 안 돼버려요. 호르몬 대사의 가장 걸림돌이 뭐냐? 단 음식이에요. 단 음식. 저희들 어릴 때 과일만큼 먹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단 것이라는 것은 거의 삿가리 외에는 별로 생각도 못했던 시대예요. 이것이 왜 문제인가 하면 꿀이든 엿이든 조청이든 설탕이든 과일이든 이 당분들이 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땀 흘려서 일하지 않을 때, 간의 저장 능력을 넘어설 때 기름으로 다 바뀝니다. 우리 밥도 탄소가 주 원료고, 모든 당분도 탄소가 주 원료고, 지방도 탄소가 주 원료예요. 그 중에서 가장 농축 탄소가 지방이니까. 그래서 과일을 많이 먹으면 중성지방 수치가 높고, 고기를 안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높아져. 뭐를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 걸 끊어야 돼요. 물론 좀 활동력이 있는 사람은 좀 먹을 수 있지만 이미 몸에 이상을 느끼면 안 먹어요. 근데 뭐 요즘 밥보다 뭐를 더 많이 먹습니까? 과일을 더 많이 먹어요. 만일 우리 이제 전립선 기능이 약한 분들이 이제 과일을 많이 먹는다. 과일 속에 있는 그 질산염은 소화기관에서 아질산염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그 아민과 결합이 되면 한 300여 종의 화학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95%가 간 독성, 세포 돌연변이 암을 일으켜요. 근데 이 아질산염이 중독되는 줄 어떻게 아느냐? 강력한 이뇨제입니다. 우리 수박 먹고 나면 소변 잘 보죠. 배고 사가고. 뭐를 먹고 있는 겁니까? 이뇨제를 먹는 거예요. 이뇨제. 이 아질산염은요. 적혈구하고 딱 결합이 되면은 떨어지질 않아요. 산소와 결합보다 아질산염과 결합이 270배나 강하니까. 이게 만성이 되면 특히 여성들은 안 받쳐도 멍이 잘 들어요. 그리고 몸에 산소가 부족이 되니까 조금만 추워도 손이 시퍼러지고, 더 심하면 우리 레이노드 증후군이라 그러죠. 손끝이 아주 보라색으로 딱 돼버리죠. 어쩌면은 이 시대에 과일이 생명과가 아니고 선악과라고 보면 돼요. 이 좋은 과일을 왜 에덴 동산에서 준 걸 안 먹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렇게 딱 나갔을 때는 한 달 뒤에 먹을 게 떨어지자 채소도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과일도 없고 양념도 없고 고기도 없고 만나, 곡식이에요. 만나가 만족이란 뜻이거든. 하늘 양식으로 저들을 만족해 했다 그랬고. 왜냐하면 이것을 가나안에 가서 볶음국식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근본적인 것만 해결이 되면은 이제 좋은 피가 만들어져서 순환이 잘 되게 해주고 우리가 심리적 안정만 좀 갖는다면은 시간이 기적을 한다고 보면 되죠. 지금 이 추워지면서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이제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 우리 몸을 행복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인데 이게 뇌에서는 5%밖에 안 만들어져요. 95%는 장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음식이 썩어서 변에 냄새 날 때는 이게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장이 안 좋은 사람은, 소화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은 언제나 얼굴이 밝을 수가 없어요. 왜? 행복하게 해주는 물질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피부, 사지의 이게 교감신경절에서는 이 카테콜라민이라는 호르몬이요. 아주 그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고 아주 뭐라 그럴까. 마약 쓴 것처럼 아주 기분을 아주 좋게 해주는데 육상 선수가 걸어갈 때보다 뛸 때 600%나 많이 나옵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신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막 뛰고 막 미친 행동 하잖아. 그죠? 또 사람들이 막 짜증나고 막 화가 나면은 싸우지 않습니까? 머리 잡아 뜯고 막 팔다리 치고 이거 많이 움직이면 뭐가 많이 나올까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은 노동을 해서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노동자는 먹을 것이 적든 많든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요. 팔다리를 많이 움직이니까. 도시에서 그게 없는 사람은 매일 싸워. 부부간에서 싸우고 치고 받고 때리고 그래야 뭐가 풀려요. 이 호르몬이 나와서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제일 좋은 직업은 운동이 아니고 뭘까요? 노동이에요. 노동. 그래서 오죽하면 네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했는데 환자는요. 운동을 하려고 그러지 노동을 안 해요. 원래는 환자가 노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기 와서 걷는 것도 좀 하지만은 시간 되면은 맨손으로 풀 잡고 풀도 뽑고 풀 뽑는 순간 접집니다. 정전기 빠져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을 배워야 되지 다른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날이 추워지면은 이제 사람들이 자꾸 따뜻한 물로 몸을 씻어요. 여러분 위가 비었을 때 배부를 때 찬물 덮었으면 혈관 터질 수 있지만 위가 비었을 때 찬물로 이렇게 이렇게 피부가 막 빨갛게 좀 문대주고 찬물 한번 샤워 한번 탁 하고 나와 보세요. 어느 마약이 그렇게 행복하게 해줄까? 굉장히 상쾌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찬물로만 씻게 하려고 이제 따뜻한 물을 안 넣었어요. 근데 이게 심리전이라 따뜻한 물이 있고 안 쓴 거는 견디는데 없고 안 쓰는 거는 불안해서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는 1층에는 전부 냉수예요. 지하실 그 샤워하는 데는 온수가 가 있어요. 필요할 때는 꼭 꺼가 쓰라 이거죠. 그러나 그것이 있을 때는 찬물로 씻는데 없으면은 압박감이 와요.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뜨신 물을 쓸 수 있잖아, 그지요? 그런 가운데서 뭐 찬물로 씻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해봤을 때 그 매일의 그 상쾌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매일 내가 이 노동하는 것처럼 카테콜라민 분비가 많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즐거워지지. 또 땅구멍을 닫아가지고 몸에 열이 안 뺏기니까 몸에 힘도 좀 생기고. 그래서 우리 저 모친은 오늘부터 저녁 딱 굶어버리시고. 사위 시킨 대로 하면 배가 따뜻해져요. 배가 따뜻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우면 옷 벗듯이 지방이 빠지면서 이제 허리가 가늘어지고요. 피가 이제 발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이제 무릎에 연골이 재생이 되겠죠. 그러다 머리도 맑아지고 하루만 하셔도 이미 부기가 없어져 버려요. 꿈자리도 안정이 되고 독소가 많이 채면 꿈을 많이 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사실은 뭐 복잡하지 않고 쉽고 단순해요. 단순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은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너무 뻔뻔하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매번 저녁 굶으라 그러니까. 그거요. 얼굴에 철판 안 깔고는 매일 할 수 없어요. 매번. 근데 그것이 안 되면 그 위에 뭘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일단 기본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성소에 떡을 넣을 때 떡 사이에다 전부 유향을 다 뿌렸습니다. 그 유황이 아니고, 유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식이유황이라는 게 있어요. 소나무에서 뽑아낸 그리닌이라는 게 있어요. 뭐 관절염에도 쓰고. 근데 성경의 유향은 유황과 별개로 그리스 키오스 섬에서 주로 나오는 것이 세계적으로 식용으로 허용되어 있어요. 이제 이것은 왜 거기 썼느냐? 이제 우리 몸이 이제 균이 있다 보니까 죽는 순간 썩어버리잖아요. 이 균의 이 독소를 내 몸에서 다 처리 못할 때 2차 면역계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뭐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충치는 별로 대책이 없어요. 이빨에 혈관이 없기 때문에 뭐 내 몸에 면역기능들이 가서 충치균을 못 죽이고, 헬리코박터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무좀도 되게 그런 계통이 하나죠. 군에 가면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혈기왕성해요. 그죠? 그래도 그게 오래 가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우리가 2차 면역계로 쓰는 게 요즘 항생제, 항암제, 항균제, 항바이러스제, 항곰팡이제 이런 걸 씁니다. 이런 것들은 몸에 좋은 균도 죽이고 나쁜 균도 죽이고 다 죽여버려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녹그릇을 썼어요. 녹그릇. 자, 녹그릇에다 물 떠놨다가 마시면 무슨 맛이 납니까? 논내가 납니다. 그죠? 회충도 노시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구내염균도 죽어버려요. 이 구리는 간이 없는 생명체는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의 유익균은 손은 안 대요. 참 희한하죠. 이게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소에 이게 녹그릇을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러죠. 녹그릇이 없으면 구리 파이프 동갈이든 노숟가락이든 뭐 노대접 하나 냉장고에 여놔봐요. 컴프레셔가 진동할 때 그 구리 파동이 나가면서 그 안에 있는 병균의 생식기를 다 터뜨려 죽여가지고 냄새가 싹 없어져버린다. 그럼 우리 몸도 나쁜 균이 득실득실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설사할 때 항생제가 좋을까요? 미리 녹그릇에 제대로 사용해 쓰는 게 나을까요? 훨씬 낫죠. 물도 고기 담아놨다 먹고 국도 담아놨다 먹고. 이 구리가요, 눈을 아주 밝게 해줘요. 눈을 밝게 하는 게 아니고 구리는 아주 근육을 힘있게 해줘. 튼튼하게. 우리 몸에서 눈에 이렇게 조리개 근육이 아주 제일 예민합니다. 우리가 멀리 안 보고 너무 가까이 것만 보다 보니까 눈들이 다 약하잖아. 그죠? 여러분들 약국에 가서 안약을 사서 이렇게 딱 설명서 보면 성분에 황산동이라는 굴이 안 들어간 안약은 없다고 보면 돼요. 그게 들어가 이게 눈에 이 조리개가 운동이 잘 되니까 살균도 되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노때에다가 세수하면 눈이 밝아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 뭐 녹그릇 하나 한 벌 사놓고 쓰면은 그거 내가 죽을 때까지 써도 낫습니까? 그 좋은 녹그릇도요, 지식이 없으니까 스댄 나오니까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녹그릇 구리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가장 탁월하고, 요즘 근육들이 약해서 젊은 사람들이 막 척추 측만이 오고 뭐 조금 뭐 하면 인대가 늘어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는요, 구리가 몸에서 산소를 많이 발생시켜서 우울증에 특효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주석 물컵을 많이 써요. 주석은요, 물을 맑게 하는데 가장 탁월해요. 그리고 녹그릇은 구리 78, 주석 22%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옛날에 뭐, 고등어 꽁치 통조림 보신 적 있죠? 통조림, 뭐, 그 참치캔 이런 데 안에 이렇게 도금해 놓잖아요. 철캔에, 노간슬게. 일반 외부용, 금속재 도금은 아연을 많이 써요. 근데 통조림 캔의 안에 도금은 전부 주석으로 합니다. 그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녹그릇에 주석이 들어있는 녹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으면 먹은 음식의 신선도도 보장해주고 들어가도 혈액도 맑게 해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결혼해서 10년 잘 살면 석혼식 합니다. 주석 석자입니다. 25년 잘 살면요, 은혼식 해요. 50년 잘 살면요, 금혼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막 아이고 닦기 귀찮아서 그냥 스템 먹자 뭐 그래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생명과 직결된 겁니다. 그와 같이 성수 안의 떡에는 유향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항상. 근데 그것을 그 유향이 뭔가 하면은 살균 방부제로서 호르몬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으로는 가장 탁월한 것이 유향이에요. 송진인데. 이 유향이 무슨 나무과냐? 그것이 온나무과입니다. 우리나라 옷당 먹는 거 있죠? 그 온나무과예요. 근데 옷에는 우리시올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이상은 안 먹어요. 근데 이제는 기술이 발달돼서 거기서 그 독성 물질을 제거했기 때문에 옛날부터 속이 냉하면 옷다가 먹었습니까? 겨울에 몸이 좀 데워지면 좋겠죠? 몸도 따뜻하게 해주고 막힌 혈도 뚫어주고 뼈도 튼튼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신장이나 뇌 쪽에 이게 혈액순환을 잘 시켜준다는 기능이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이게 혈을 막힌 데를 뚫어서 순환을 잘 시켜주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갱년기 장애로도 이제 말했습니다. 갱년기라는 말은 뭐 누구라도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세상에서 이제 옷 제품이 많이 나오지만은 저희가 옷을 택한 이유가 그거 뭐 돈이 되니까 장사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 성소에 그게 옷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떡을 먹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일반 떡도 만들지만은 옷물을 넣어서 옷떡을 만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다고 뭐 더 비싸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먹는 분들이 꾸준히 먹을 때 이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우리가 뭐 옷을 정지한 것들을 이제 더 먹을 수도 있겠지 환자들은. 그래서 이제는 뭐가 좋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쓰지는 않습니다. 근거가 확실해야 되고 어차피 우리가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자체 면역 기능들이 다 떨어졌어. 뭔가를 특별히 해야 된다면은 제가 바라기는 제일 기본이 녹그릇 쓰고 은좀 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소화기관의 부패를 막고 염증을 억제시키고 몸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가 유향이라는 비싼 거는 못 쓰더라도 옷 제품들을 좀 써가지고 좀 우리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다. 이 세계에서 옷을 먹는 민족은 한국밖에 없어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식품안전처에서도 옷을 쓰게 허가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고 홍보가 안 되고 그냥 옷이 좋다 이렇게만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옷 연구는
그 나천수 박사라고 있어요. 나천수. 인터넷 들어가서 그분이 우리나라의 그 이 먹는 옷 연구에 가장 오랫동안 연구한 박사입니다. 옷으로 만든 항암제가 비싸지 않습니까? 넥시아라는 게 비싸잖아, 그죠? 그 다 옷으로 항암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셋 중에 하나가 거의 암으로 죽는다고 본다면은 일단 암의 예방은 첫째 우리가 음식을 잘 가릴 거. 두 번째 마음 씀씀이가 좋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불안한 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햇볕도 쬐고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성경이 말한 이제 은이나 녹 같은 걸 좀 평소에 생활 속에 활용하시고 내가 꼭 뭔가를 먹어야 된다면은 아마 옷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것이 뭐 마시는 것도 나오고 뭐 캡슐도 나오고 이제는 나오는 시대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 이겁니다. 옛날에 옷들은 이제 옷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이 독성을 뺀 거는 옷이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쓸 수 있어요. 단지 이제 그 속에 유효 성분을 얼마나 잘 포함되게 하는가는 이제 기술의 문제지만은 이제 어쨌든 옷이 그만큼 우리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거다. 왜 그러냐? 다른 것도 균을 죽이고 다 돼요. 병균하고 그 천적을 이렇게 맞춰주면은 항암제가 다 암세포를 파괴해요. 근데 실제로 몸에 들어가서는 그 작용이 안 되는 게 암세포를 이 막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죠. 근데 이제는 뭐냐? 적진을 뚫고 들어갈 힘이 있어야 될 겁니까? 방어벽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우리 그 장모님 염색하셨어요? 염색에 뭐가 들어갑니까? 왜 오철 염색약이 넣을까요? 모르지요. 이 검은색의 염색을 머리털 속에 제일 잘 집어넣는 침투력이 제일 강한 것이 옷을 따라갈 게 없으니까. 뭔 말인지 됩니까? 침투력이 없으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요즘 왜 면역력이 떨어지면 잇몸에 피가 나고 잇몸이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입에 냄새 나고. 근데 오철 먹으면 그게 없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독성을 안 뺐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먹는 거는 이제 옷 성분에서 독성을 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없겠죠. 그래서 옷의 특성은 침투력이고, 그 다음에 전자파 흡수력이 제일 강해서 지금은 이 휴대폰에 이 뒤에다가요, 오치를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텔스 비행기, 전투기, 스텔스 잠수함은 레이더에 안 걸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전파를 받아 흡수해버리고 안 내보내니까 이게 안 들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전자파 많이 받습니까? 엄청 받고 살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해소가 될 수 있고. 지금은 우리가 이 전자파 공해 이렇게 산 지가 뭐 한 10년 남짓밖에 안 돼요. 시대가 갑자기 확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전자파 공해에 살면서 우리가 전자파를 해소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전자파 없애주는 약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접지라든지 은사 패드라든지 또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왜 자꾸 이상한 걸 새로운 걸 만드느냐? 우리가 사는 환경이 바뀌면 도구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 같은 분들은 어릴 때 다 지게지고 농사 짓고 뭐 집에서 와랑와랑 하면서 배 털고 했잖아요. 시대가 바뀌니까 지금 지게지는 사람도 없고 옛날 탈곡기 씁니까? 안 써요. 벼 심는 것부터 추수까지 전혀 그런 거 구경 못 해요.
시대가 바뀌어버리면 도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악조건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 성경은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마지막 시대를 대비해서도 그 방편들을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쓰는 것뿐입니다.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연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거 훔쳐다 쓰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성경에 있는 거 갖다 훔쳐다 쓰면 돼. 돈 달라 소리는 안 하니까. 어렵지 않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들이 이 부절제하면 다 돌로 쳐 죽였어요. 이 식욕 참 무섭습니다. 애들 저희 애가 돌이 되도록 젖을 먹었어요. 어릴 때. 젖뛰기 쉬울까요? 그 손주들 젖뛰기 보면 어때요? 이게 아마 말문이 열리니까 할머니 엄마인데 젖 좀 주라 해. 엄마가 젖을 안 준다. 엄마가 젖을 안 준다. 아빠 엄마인데 젖 좀 주라 해. 난리잖아요. 그 욕구가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젖부터 빨지 않습니까? 그 욕구가 우리인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혼자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다음에 이제 여기 오실 분들은 가급적이면 좀 부부간에 같이 오시면 좋겠다. 그러면 협력해서 잘할 수 있어요. 혼자 할 때는 이게 협조가 안 되면 막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자연과 시간과 인내는 3대 의사다. 자연, 시간, 인내는 3대 의사다. 기다리면 기적은 일어나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가다 보면 뭐 호전 반응이 어떻고 그래도 그냥 기다리다 보면 모든 것이 해결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우리 몸이라는 것은 습관이 잘못돼서 아픈 것을 수술이라든지 뭐 약을 먹어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 생활에 뭐가 문제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알려면은 그 뭐가 잘못된지를 보여주는 교과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의 생리학으로 한번 표준을 삼아 본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식이요법이나 건강법칙과 전혀 다른 정말 몸이 원하는 올바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우리 각자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오매 우리가 날마다 하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더 밝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도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질문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립선이가 좀 강하게 밤에 자다가 잠 좀 자고 오시면 예, 과일부터 끊어야 됩니다. 예, 과일 끊으면 이제 횟수가 줄고요. 그 운동을 하실 때 이 끈 달린 가방을 뒤로 해가지고 돌멩이 같은 걸 큰 걸 넣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마에 이렇게 딱 거세요. 어깨에 걸면은 옛날에 지게지면 막 숨을 못 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운동할 때도 이렇게 딱 끈을 잡고 걸으면은 폐가 열리면서 산소도 잘 들어가고 이 다리 운동이 많이 돼야 전립선은 좋아집니다. 그거는 뭐 변할 수 없는 거니까. 아까 몸에 잔데 좋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열이
열이 많은 게 아니고 열이 위로만 올라가 버렸어요. 아랫도리는 차거든요. 맨발로 걷고 하시면은 머리에 열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왜 닭이고 오리고 보면은 머리까지 털로 다 덮었는데 뭐만 내놨습니까? 예, 어느 한 곳이 차야 열을 내기 위해서 폐가 열리고요. 공기가 잘 들어가고 에너지가 생기고, 또 우리 몸은 찬 곳을 데우기 위해서 몸에 열이 글러가요. 우리 모친 어릴 때 찬물에다 빨래하고 나면 손이 시리다 못해 끊어질 것 같은데 좀 지나면 어때요? 열 안 납니까? 아, 그거예요. 발을 찬물로 씻고 맨발로 할수록 온몸에 열이 발로 와버려요. 그럼 머리 뒷골 당기던 열이 발로 가면은 베개부터 안 베게 돼요. 머리 쪽으로 피가 많이 가서 혈압이 터지려는 사람은 베개가 자꾸 높아져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걸 고침단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맨발로 지내면은 머리가 뒤통수가 실어지면서 발에 열이 납니다. 예. 예, 2시 전에 끝내야 됩니다. 예, 점심 먹고 안 먹는 거예요. 예, 냉수 먹고 속 차리시고. 아, 괜찮아요. 정 힘들면 소금 있지요. 우리 좋은 소금 있어요. 소금 몇 알씩만 입에 넣어도 음식 먹고 싶은 욕구가 없어져요. 처음에는 그래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아침에 비어 있죠. 비어 있어야 막 이 찬물에 탁 들어갈 때 피부 혈관을 수축해도 위가 비어 있으면 완충작용이 돼요. 예, 그하고 관계없이 아침에는 위장은 내와 붙어 있어요. 위가 빵빵한데 찬물을 갖다 덮어 써버리면은 뇌가 이제 아비채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아침에 공복에 하시면 좋고, 너무 추우면은 좀 그 오리털 잠바 같은 거 입고 앉았다 일어섰다 팔 벌리고 한 20-30분 하면 열이 나요.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맨발로 바닷가를 걸으면 됩니다. 흙길요. 포장 도로나 아스팔트나 시멘트 도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게 그 습기가 없기 때문에 전기가 몸의 정전기가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예, 흙에는 되죠. 정전기라는 게 뭔가 하면요, 마찰 전기입니다. 우리가 책받침 막 비비면 이렇게 붙잖아요. 마찰 전기인데, 이제 적혈구가 혈관을 이렇게 지나가면은 적혈구끼리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성 마이너스끼리 붙이면 밀어내듯이 적혈구는 적혈구대로, 혈관은 혈관대로 다 마이너스로 코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안 붙고 달리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찰력이 강해지고 정전기가 생기면 이게 플러스가 생겨요. 그러면 마이너스 사이에 플러스를 열어놓으면 이게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피가 이렇게 덩어리져 버려요. 덩어리진 것이 이제 지나가는데 제일 약한 곳이 눈입니다. 눈이 지나가면서 이 덩어리들이 마찰을 주면은 눈물이 나고 눈이 시리고 찌르는 것 같고 안구 건조증이 오고, 그게 다 정전기입니다. 약 중에서도 이게 피가 너무 엉기니까 피를 묽게 하는 약을 쓰다 보면은 이게 피가 응고가 안 돼가지고 혈관에서 터져 나와 버린 거죠. 정전기는 건조할 때 생기죠. 습할 때는 습기를 따라 되게 여름에 나가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파는 그 로션이 광물에서 정전기 방지 로션이에요. 저녁 굶으면 약독을 빼는 거는 간, 폐, 피부, 신장, 대장이거든요. 얘들이 밤에 빼야 되는데 자꾸 들어오니까. 밥을 조금 안 드셔서 기운이 없다고. 기운이 없는 거는 우리가 몸살을 할 때 기운이 없잖아요. 기운이 없는 게 아니고 독소가 너무 많으니까 생각하고 팔들이 움직이고 소화하는 에너지를 다 빼가지고 쓰레기 청소한 데로 가니까. 그 고비 지나야죠. 괜찮아져요. 일단은 약을 좀 줄이면서 저녁을
저녁은 안 먹으니까 저녁 약을 끊고 하루씩만 한번 해봐요. 예, 그걸 깔고 자면은 잠잘 때 우리 몸에 한 300cc 수분이 나와요. 누워 자면은. 그럼 그걸 갖다 이렇게 벽에 콘센트에 이렇게 선을 꼽아 놓잖아요. 패드가. 그러면은 땅은 마이너스입니다. 땅은 마이너스예요. 우리 몸에 있는 거는 플러스고. 그러면 직류 전기는 어떻게 흐르는가 하면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가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와요. 그렇게 해주면 몸에 청정기는 땅으로 빠지고 땅의 마이너스가 몸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그 화물차를 보면 마이너스 단자를 차체에다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참 오래 타는 사람들이 접지폐 방석을 이렇게 차체에다 꼽아가지고 타면은 몸의 플러스는 어디로 가요? 배터리 마이너스로 들어가 버려요. 차의 마이너스는 몸으로 들어오고. 그 은사 패드 위에 올라 앉아서 하시면 돼요. 그 은사 패드 위에 올라 앉으셨어요. 예, 그 패드 갖다가 방바닥에 깔고 거기서 이렇게 컴퓨터 하시면 돼요. 그럼 정전기 빠지지. 정전기는 완전히 못 뺍니다. 우리 몸이 살아있는 한은 계속 생기는데 그것이 쌓이지 않고 계속 이제 배출이 되는 거죠. 이제 반신욕은 뜨거운 물 아닙니까? 그죠? 이제 반신욕을 하면은, 할 때는 이제 따뜻해져요. 근데 나오면은 이 하반신의 땅구멍을 열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언제나 따뜻한 가운데 있다면 문제가 달라요. 찬데 나가면은 열린 땅구멍으로 냉기가 들어가고 열기가 빠져버려요. 그래도 그렇게 잘 안 다칩니다. 한번 열어놔 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온탕, 냉탕을 자꾸 얘기하는데 생리학적으로는 점점 더 찬물에 하라 그러죠. 아닙니다. 그거는 외부에서 올리는 건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더운 여름 지방에 사는 사람은 암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이게 암의 원인이 대부분 곰팡이균이에요. 유방암은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곰팡이균인데 구냄 일으키는 균도 같은 균입니다. 이런 곰팡이균들은 잘 더우면 습하면 잘 번지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집안에 이제 설아버지 같은 경우는 막 비가 새면 이렇게 안에 곰팡이가 끼지 않습니까? 여름에 아주 습해도 곰팡이 냄새 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곰팡이를 죽이는 방법을 쓸까요? 방의 온도를 높일까요? 그렇죠. 우리 몸이 냉해지면은 그 영향으로 인해서 몸에 곰팡이균이 번식해 버리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곡식을 잘 먹어서 배에서 지속적으로 열이 나야지 외부에서 우리가 뜨거운 걸 갖다가 뭐 돌멩이라든지 물병을 배에 댔다. 관절에 한번 대보세요. 그러면 피는 뜨거운 곳으로 몰려요. 그러면 벌개졌다가 그 다음에 푸르둥둥해졌다가 나중에는 시커매져서 선지국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뭐 몸을 씻게 하는 게 뭐냐? 생채소, 생과일입니다. 질소 많은 거. 그런 것들을 끊고 이제 곡식 위주로 드시면서 저녁을 굶어주면은 배부터 따뜻해져서 별로 그게 필요 없을 겁니다. 외부에서 열이 들어오면 내 몸에서 열을 낼 이유가 없어. 소화제를 먹으면 소화액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다리를 기부스를 해놓으면 근육이 발달할 이유가 없어서 풀어놓으면 굳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꾸 난방 없이 사는 훈련을 해줘야 내 몸에서 36.5도라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료를 태우고 쓰레기도 태우고 열내는 기능이 높아져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꾸 보호만 하다 보니까 내 몸에서 열내는 기능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 열을 내줘야 면역 기능이 살아나는데
그래서 춥게 자야 열을 내면서 뭐가 살아날까요? 면역 기능이 살아나는데 자꾸 일정한 온도를 만들어줘서 열 낼 이유가 없게 해줘 버리니까 이게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져 버립니다. 뭐 냉탕이 좋지만은 저희가 해보니까 욕조에 물 받아놨다가 그 물도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찬물 수건 집에서 문 댔다가 샤워 정도만 해도 괜찮을 거예요. 이제 형편 따라 해야죠. 네, 괜찮아요.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음식을 저녁을 좀 삼가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주파 열을 넣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암을 죽인다. 이제 그렇게 해서 열 치료를 하는데 실제로 열 치료에 난 사람은 없거든요. 뭐 카드라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만일 그거 하나로 암이 해결돼 버리면 세상에 암 환자 없어야죠. 예, 암이 일어나는 제일 큰 원인은 음식과 마음 부정적인 생각, 불신 이런 것들이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는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 예, 어쨌든지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빚이 없는 겁니다. 빚 안 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세상에 왜 이리 암이 많으냐? 첫째는 빚이다. 빚을 지면 미래가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그 무게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빚지지 마라. 그래서 최소한 차라리 내가 빚을 져서 뭔가 할 수 없다. 그때 이거 하면 어때요? 저녁 굶지. 과일 안 먹어도 되지. 약 안 사 먹어도 되지. 찬물에 씻지. 난방 안 해도 되지. 돈 벌면서 고치지 않습니까? 예. 돈 벌어요. 이건 뭐 시내 살 돈을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차라리 어떤 면에서 노숙자로 한번 살아보는 것도 암을 고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어요. 위기는 기회다 생각한다면 이 방법은 돈 안 듭니다. 제가 봐서는 더 나빠진다고 보죠. 첫째, 네, 우리가 외부에서 열을 가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목욕탕 가는 겁니다.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간다든지 한정막 들어가면 가슴이 어떤가요? 답답해져 버리죠.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36.5도 이상 자꾸 열이 올라가면은 물은 팽창돼서 세포가 터지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 열을 안 내기 위해서 폐가 이게 공기구멍이 있거든요. 연탄 보일러의 공기구멍인데 공기구멍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한정막 들어가서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가슴이 어떻습니까? 답답해요. 뭐가 안 들어가니까. 산소가 안 들어가면 무산소 상태예요. 지금 암의 원인의 대표적인 걸 우리가 연구한 데이터로 노벨상 받은 독일의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 얘기는 48시간 동안 정상세포에다가 공급되는 산소를 35%로 줄였을 때 이 세포가 무산소 상태에 적응하기 위해서 세포의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게 암세포라 그래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덥게 하는 게 암을 치료할까요? 더 많이 발생시킬까요? 더 많이 발생시킵니다. 저 평강한의원이라고 신문에 제일 많이 광고합니다. 서울서도. 그 한의원은 뭐 하나 가지고 성공한 건가요? 청패탕. 폐를 맑게 한다. 여러분, 청패탕을 먹고 산에 올라가 보세요. 숨이 찬가 안 찬가? 숨 차요. 지금 숨 찬 사람이 청패탕 먹어도 숨 차요. 맨발로 일주일만 찬물에 씻고 다니다가 산에 올라가 보세요. 숨 찬가 안 찬가? 절대 안 차요. 하도 따뜻하게 자니까 열을 낼 필요가 없어서 폐가 거의 다 닫혀 있어. 한 5개 되는 폐포가 다 거의 다 닫혀 있기 때문에 산소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계속 찬물에 맨발을 다니고 찬물로 씻고 춥게 자고 이렇게 하면은 열을 내기 위해서 뭐가 열릴까요? 그 찌꺼기 끼었던 폐포들이 이제 열려요.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서 에너지를 잘 태우기 시작하면은 폐가 열려있기 때문에 숨이 찰까요? 제가 이걸 한번 연습할 때 저는 울었어요. 옛날에 우리 다 뜨거운 방에 등지지고 살았잖아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그러다가 이게 원인이 어떻게 폐를 열어서 산소를 들어가게 할까 하다가 이제 이런 이제 공식을 하나 설정을 해놓고 막 찬물에 씻고 겨울에도 들어가고 맨발로 지내고 딱 한 달 정도 해봤어요. 하고는 그 소백산이 그 가까이 가면 굉장히 가팔라요. 거기를 한번 뛰어 올라가 봤어요. 전에는 산을 좀 타면 힘들기 전에 숨부터 찼어요. 근데 지금 그때는요. 아무리 뛰어서 힘이 들어도 숨 찬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울었어. 지금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얘기하지만은 나는 이거 하나 공식 하나 만들기 위해서 몇 년간 고생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일주일만 해보라 이게요. 방에 보일러 끄고 자고 매일 그 찬물로 씻고 맨발로 일주일만 다니고 지금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산 한번 타보고 일주일 뒤에 올라가 보고 청패탕 먹을 때 하고 이거 해볼 때 하고 비교해보라 이 말입니다. 다 산소 부족으로 병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산소가 들어가야 몸의 노폐물을 산화시켜 태워내니까. 여러분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실제 해보면 너무 쉽고 놀라는 게 뭐냐? 내 몸이 이것을 감당하고 이겨나가고 성공하는구나 하고 자신감이 붙어요. 그 다음부터는 막 힘이 나고 의욕이 생기고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요 사모님 매로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씻고 나와는 더 열이 나요. 그러니까 애기 아빠가 무리하지 말라고 무리하는 게 아니라 열이 나요. 네, 찬물로 씻어도 찬 걸 이기기 위해서 열을 자꾸 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막 아무리 뛰어도 숨도 안 차고 신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렵지 않아요. 네, 이제 조금 한번 시도해 보세요. 몸이 감당할 만큼.